네, 이제 태풍 카눈이 한 2시간 정도 전쯤에 제주도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 내륙 쪽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채널A 기상청을 출입하고 있는 박건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 박건영 기자, 지금 카눈의 현재 위치랄까요? 어디쯤에 있는지부터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45분 전에 발표한 이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카눈은 통영 남쪽 해상에 있는데 약 110km 해상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29km로 북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시속 126km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과 비교하면요. 여수와는 불과 120km 정도, 부산과는 150km 정도 떨어진 건데 육지를 향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시각 현재의 부산 송정해수욕장을 비치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느껴지네요.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고 있고 굉장히 물살이 거센 게 벌써 육안으로도 느껴집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 태풍 카눈이 지금 남해안을 막 조금씩 지나면서 내륙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번 카눈의 좀 그동안의 태풍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국 쪽으로 가려는 방향을 잡았다가 대륙에 고기압이 있으니까 이제 우회전하듯이 급커브를 꺾은 거에 그 진로가 특이하고요. 또 일본 규슈 남쪽 부근에서 또 방향이 한번 꺾여서 일본 규슈를 지나서 울릉도 쪽으로 갈 그런 진로가 예상이 되는데, 최종 규슈 서쪽으로 제주도 동쪽 바다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가운데, 그러니까 목포와 부산 거의 가운데에 상륙해서 그대로 충청도, 수도권, 평양까지 진행하는 저런 진로. 대개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에 오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휘게 되는데, 이번 태풍의 특이점은 남해안에 상륙해서 저 평양까지 거의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이런 진로가 매우 특이한 진로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올해 여러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건영 기자, 이 태풍 카눈의 아까 그래픽이 살짝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예상 경로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태풍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 태풍이 남에서 북쪽으로 직진해 올라가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태풍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오늘 아침 9시쯤에 통영 부근, 경남 사천이나 이쪽 있는데 부근으로 상륙을 하게 되고요. 이후 낮 12시 대구를 지나서 오후 6시쯤에 청주 쪽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자정쯤에 이제 한 밤 11시에서 자정쯤에 서울을 스치게 되겠는데요. 이후 하루 정도 평양을 지나서 토요일 새벽 이 태풍으로서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백승주 우리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 시각은 새벽 6시 19분 49초를 막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태풍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까요? 어떤 게 준비가 필요할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는 제주 동부 쪽부터 해서 해안 지역, 그 바깥 먼바다 쪽에서는 대응 단계에 돼 있는 거고요. 내륙에 계신 주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겪어보지 못하였던 경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눈이 3cm가 와도 부산에서 왔을 때고 서울에 왔을 때고 피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의하고 대응을 준비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청주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통영에서 그 여수 사이의 부분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경로상에서, 그리고
태풍의 눈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폭풍 반경이 110km에 달합니다. 허허. 우리나라 좌우 길이를 따져보면은 동서를 따져보면은 300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폭풍 반경에 전역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부 내륙 지역에 계신 주민들 그리고 특히 지금 산사태 위험 아직 호우에 따른 산사태 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산사태 취약지구 여부를 떠나서요. 산 밑에 있는 재래식 주택에 있는 가옥에 계신 특히 노약자분들 예. 이런 분들의 좀 위험이 집중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승배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태풍 지금 이 카눈 같은 경우 그렇다면 이게 쭉 지금 이동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 현재 이 카눈의 위력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태풍이 이제 5단계를 구분을 하는데요. 초강력 태풍이 있고 중심 부근에서 초속 54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때 구분하는 건데 이 태풍은 지금 현재 중심 부근에서 초속 35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강도는 강한 태풍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바람이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그 예상 경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이 카눈이 참 특이한 태풍이죠. 네. 어떤 뭐 기사에는 별종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던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빨간색 선을 한번 봐주시면 저런 경로로 카눈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나갈 것 같다 예상 경로입니다. 근데 뭐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이 카눈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싹 훑고 갑니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뭐 제주도 쪽을 지나가지고 뭐 저쪽 경남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거나 저 제주도를 지나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카눈은 대한민국을 그냥 관통을 해요. 근데 이게 태풍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우리 내륙에 머물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승배 본부장님, 이번 저 카눈이 저렇게 우리의 내륙을 계속 관통하게 된 이유랄까요?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움직일 때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한 그러니까 자체 동력이 있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바람이 있다거나 앞에서 당겨주는 강한 그런 바람이 있다거나 우리가 그걸 이제 지향류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물이 낮은 곳을 따라 흘러가듯이 이 공기덩어리인 태풍이 지향류를 따라 흘러가게 되는데 이 오키나와 지나면서부터 계속 그 이런 갈팡질팡한 진로를 갖게 된 게 그런 뚜렷한 탁월한 지향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그 자체 지금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례적으로 저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저렇게 태풍이 동쪽으로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전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 서쪽인 중국 대륙에는 폭염을 가져온 그런 키가 큰 대륙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그 사이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진로는 저도 기상청 생활 한 30년 넘게 했는데 처음 보는 진로입니다. 아이고 30년 기상청에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김승배 우리 본부장께서 이런 태풍은 처음 본다. 네, 저런 진로를 밟고 올라가는 태풍 저렇게 우리나라 그 호랑이 모양에 서 있는 호랑이 모양을 정확히 무슨 자로 잰 듯이 동서로 나누면서 가운데를 지나가는 저런 진로는 매우 아주 특이한 자연현상인데 아주 그 특이한 진로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카눈 말씀드린 것처럼 초유의 남북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전체가 위험 지역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눈은 그러니까 이 위험한 태풍으로서의 조건을 3박자를 다 갖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고 느린 속도로 또 이게 이동을 해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머물면서 피해를 준다. 위력, 강하다.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분다. 3박자를 다 갖췄네요, 백승주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속도가 느리다는 상황이 무조건 더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느리는 상황에서 그 먼 바다에서 만약에 찬 바닷물 때문에 위력이 줄어든다면 느리면 느릴수록 더 약한 상태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먼 바다 해수면 온도가 높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내륙에 올라와서도 지금 해면보다는 속도가 다소 빨라지겠지만 역시 느린 속도로 예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도에서부터 가지고 온 높은 열에너지와 수증기를 우리 한반도에서 쏟아붓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훨씬 더 위험이 크게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태풍의 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가 130km 뭐 얘기하지만 100km라고 봤을 때도요. 지금 그 시속 25km로 이동하는 태풍의 눈이 4시간 동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태풍이 한번 왔다가 맑은 시간이 계속되더라도 다시 태풍의 눈이 지나서 그 아래쪽 태풍이 도달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겪지 못했던 재난 형태 꼭 주의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박건영 기자 지금 이제 남해안을 지나서 우리 내륙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게 접수된 거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접수된 피해 상황은 없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어제 오후 5시쯤에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강한 바람에 지붕 일부가 날아간 사례가 있었고요. 또 보성에 있는 한 야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광양에서는 가로수가 도로 위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대본에서 공식적으로 접수한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이동 경로 9시경에 오전 9시, 지금이 6시 27분 한 30초가 됐어요. 9시에 경남 통영에 태풍이 도착을 하고 오후 3시경에 청주를 지나고 밤 9시경에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의 지금 경로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차 태풍의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했을 때도 잠시 봤습니다만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지금 이 시각 현재의 모습입니다. 무섭네요. 굉장히 파도가 세고요. 김승배 본부장님, 지금 이 현장 영상 저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좀 어떤 판단이랄지 좀 분석이 가능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9시경에 남해안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말하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이 부산과 같은 대도시가 들게 되거든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고층 빌딩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바람이 지금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런 대도시에서는 빌딩과 빌딩 사이에 빌딩풍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태풍이 갖고 있는 바람보다 약 2배 이상의 강한 그런 바람으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고 저 파도 모습을 보듯이 지금 바다에서는 한 8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있는 그런 어떤 태풍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상륙할 시점에 이제 처음 바다를 지나면서 거칠 것 없이 달리던 그 태풍이 처음 만나는 곳이 이제 남해안일 텐데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인 그 경남권, 부산을 포함한 그쪽에 아주 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카누는 아주 성난 태풍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췄다. 3박자를 다 갖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강한 위력을 지닌 채 계속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일 텐데 강한 위력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태풍이면 바람 세게 불고요. 비만이 내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건영 기자. 근데 이 카눈 같은 경우 짧게는 19시간, 길게는 24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카눈이 머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강풍과 또 폭우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어젯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금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저녁 때부턴 남부지방과 제주도부터 차차 그치긴 할 텐데요.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또 경상 서부 내륙이나 이런 지역들에서는요. 시간당 40에서 60mm 정도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내외에 매우 강한 비가 오는 지역도 꽤 있겠고요. 이 강풍 같은 경우에도 태풍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좀 바람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전남 동부 남해안 또 경상권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까지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또 강원 영동과 경상권 내륙, 전라권 충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25에서 35m 정도의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은 초속 20에서 30m, 또 서울, 경기 북부 내륙은 초속 15에서 25m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됩니다. 네, 바람이 초속 몇 미터요? 바람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m 정도의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뭐 바람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짚어드릴 겁니다. 이번 바람이요, 아주 뭐 보통이 아니랍니다. 자, 근데 그 우리 주요 태풍 비교라는 제목의 그래픽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주요 태풍 비교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매미, 우리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던 매미가 저 초록색 선, 체류 시간 6시간. 보라색 저 부분은 저 선은 루사, 다들 기억하시죠? 피해 많았어요. 네, 체류 시간 22시간. 근데 이번에 저 빨간 선, 저게 지금의 태풍입니다. 카눈. 근데 카눈 같은 경우는 짧게는 19시간, 길게는 24시간 머물 것이다. 백승주 교수님, 지금 이렇게 딱 보더라도 이 카눈이 참 이례적인 태풍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러모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 측면에서 지금 화면에 지금 2002년도에 루사,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03년도에 매미, 그리고 작년에 흰남노까지 전통적인 태풍 경로의 특성을 가지면서 강도가 매우 커졌다. 이 정도까지 메시지가 되겠는데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도 역시 이상기후와 고기압의 확장, 여러 영향으로 기상적인 이유로 경로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태풍의 강도와 위험이 커졌다. 점점 더 고강도화가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규모로 따지면 카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사와 매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그 대비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내륙 관통하는 그 경로상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한가운데 다 쏟아붓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위험성은 충분히 크다. 이렇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